2022년 3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R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소식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을 발표한 소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불을 넘어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던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조금씩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지난 3월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이후 가장 많은 16,28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케이스가 다시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는 주내 확진자 수가 향후 6주 안에 지금의 2배로 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확산되는 케이스 때문에 시드니에 위치한 사립학교들이 학교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 및 신속 항원 검사를 재실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내 공립학교는 마스크 착용이나 신속 항원 검사 재도입 추진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는 현 상황에서 교내 마스크 착용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보건당국은 겨울철이 다가오자 이에 앞서 호주인들이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에 보건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백신 접종이 권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건강보호위원회가 코로나 케이스의 모든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검역 요구 사항을 폐기하는 국가 내각 차원의 결정을 긴급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각회의는 PCR 검사를 줄이고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하도록 장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어느 것이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최대한 빨리 내각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동부와 퀸즐랜드주 남동부의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호주 전역의 홍수로 사망한 사람이 22명에 달하고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리는 이번 홍수를 대참사라고 선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드니에서는 1월 1일부터 총 872mm의 비가 내려 1956년 815.8mm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행히 지난 목요일부터 날이 좋아졌지만 주요 강들의 수위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서 14억 5천만 달러의 홍수 피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총 청구액은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대홍수 사태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와 퀸즐랜드주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스모어, 리치몬드 밸리, 클래런스 밸리 지자체 지역을 최고 피해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격주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은 성인 1인 기준 $1,000, 아동 1인당 $400가 지급이 됩니다. 퀸즐랜드주 주 총리는 추가로 약 2만 5천여 가구를 위한 수재 및 주택 지원안을 발표했는데요. 연방 정부로부터 50%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1인 가구 6,000불, 다가족 18,000불을 포함한 16주간 임대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재민이 된 주민들을 위한 집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황폐화된 로던 리버스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약 120여 채의 이동주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호주 4개 주에서 계속해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자 연방정부가 일본 뇌염의 호주 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백신 13만 회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총 7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바이러스가 호주 본토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지만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십 년 동안 백신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으로 일본 뇌염은 모기에 물려 전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은 돼지 사육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물, 모기 방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며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 중인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후 호주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 셀과 BP도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원유와 천연가스 구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서방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그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금지령에는 러시아 최대의 수출 수입원인 가스, 석탄 및 기타 정제석유 제품의 판매가 포함됩니다. 호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섰고 도심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2.2달러, 일부 외곽 지역과 지방 지역은 3달러까지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해결되어도 한동안 원유 공급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리터당 2달러 40에서 50센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연료 비축량을 푼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1리터당 44센트에 달하는 연료 소비세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3월 29일에 발표될 예산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소식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을 발표한 소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불을 넘어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